좀 헷갈린다 약간. 자, 이제 할게요. 네, 이제부터 할 게 최적화에 대한 건데, 어, 이제 Optimization for Machine Learning이라 해서 이제 프린스턴의 취진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강의록을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음, 그 약간 머신러닝 그 퍼스펙티브에서 보기 위해서 그 기존의 최적화, 블록 최적화 이론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그 듀얼리티라든가 뭐 라그랑지안 듀얼리티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이 렉처에서는 다루지 않고, 근데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알기는 알아야 하는데 뭔가 필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는 꼭 필요하진 않았는데 뭐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고 뭐인데, 그건 이제 찾아서 공부하시는 거는 뭐 금방 하니까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고, 네. 그래서 이 렉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저거 보면 잠시만요. 그래서 어, 첫 번째가 이제 convex optimization, 이제 두 번째가 non-convex, 이제 세 번째로 minimax optimization. 이렇게 파트가 세 개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convex optimization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방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제 정말 well established theory가 있어요. 근데 이제 non-convex optimization은 이제 사실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다루는 문제에 따라서 이제 그 좀 잘 뭔가 연구가 좀 될 법한 그런 non-convex optimization 프로블럼들도 있고, 이제 진짜 좀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그 스퍼리어스 로컬 미니마라고 하는데, 로컬 미니마들 중에서 글로벌 옵티마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사실 이제 일반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는 그 이제 그 글로벌 옵티마를 찾을 수가 없고, 약간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난감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 non-convex optimization 프로블럼들 같은 경우는 제너럴하게 NP-hard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minimax optimization은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는데 이제 최근에 그 약간 게임 티어리랑 러닝이랑 이제 합쳐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잠시만요. 그래서 근데 게임 티어리가 결국 그 투플레이어 버전으로 적어보면 이제 투플레이어 버전의 옵티마이제이션 그 문제로 이제 포뮬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랑 좀 관련이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트가 그렇게 나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일단 렉처 1부터 렉처 6까지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빨리 하려고 하면 빨리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코멘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속도랑 이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켜본 후에 끝까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할 거고, 만약에 끊는 게 좋겠다 싶으면 일단은 끊을 생각인데, 네, 일단은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그냥 다들 잘 아시는 컨벡시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어떠한 셋이 컨벡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떠한 함수가 컨벡스라는 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임의의 두 점 x와 y, 이 셋을 메스칼 x라고 표기를 하면, 그래서 이 임의의 점 두 개 x, y를 잇는 라인 세그먼트가 이 셋 x 안에 포함이 되면 그다음 세트를 컨벡 셋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넌 컨벡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되게. 근데 이제 이거는 정의에서는 이렇게 이니퀄리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어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게 그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함수들 많이 다루는데, 그러니까 이 렉처에서는 이런 함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똑같은 게 그냥 여기서 x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서브셋이고, 그냥 이걸 이제 익스텐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를 하면 이제 사실 똑같은 거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필요 없으니까 잠시 지워보고 그래서 이러한 함수에 에피그래프라는 거를 정의하는데 에피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그냥 이 함수 fx의 그래프에서 이 윗부분, 이 윗 영역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에피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f가 컨벡스라는 것과 이 에피그래프가 셋으로서의 컨벡시티라는 것과 동침이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증명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의를 이용하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제 이 점 X에서 이러한 어떠한 그 접선을 그려서 그 접선 위로 항상 함수 값들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잘 맞아 떨어지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벡셋의 예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리니어 펑션, 아파인 펑션이고 이건 뭐 컨벡스도 되고 컨케이브도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냥 놈 이런 이제 일반적인 놈도 항상 컨벡스 펑션이 되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F1부터 Fn까지 컨벡스 펑션이 있고 이것들을 이제 논 네거티브 스칼라들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비교했을 때 이것도 컨벡스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컨벡스 펑션이 존재하고 그거와 어떠한 이제 이러한 아파인 펑션을 컴포지스를 했을 때 합성을 했을 때 그 함수도 그 컨벡스 펑션이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떠한 펑션 클래스들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펑션 클래스를 생각했을 때 그거에 이제 포인트 와이즈 수프리멈을 저렇게 정의를 하면 포인트 와이즈 수프리멈 펑션 또한 이제 컨벡스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함수의 컨벡시티를 이용해서 뭐 증명해도 되고 아까 말했던 에피그래프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해도 뭐 그냥 둘 다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컨벡시티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봤으니 그 다음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냥 컨벡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를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첫 번째 예시가 linear regression problem.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될 때 여기서 시그널 W 스타는 이제 unknown인 상태이고 그거와 이제 그 XI와의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이런 입실론 i라는 노이즈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데이터들 잠시만요. 이 데이터들로부터 W 스타를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거에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접근이 바로 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컨벡스 펑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은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한 예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xample 2에서 다루는 게 sparse linear regression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linear regression 프로블럼을 풀고 싶은데 우리가 그 W 스타라는 시그널이 굉장히 sparse 그러니까 0이 아닌 엔트리가 굉장히 그 개수가 작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시그널을 복원하고 싶은 상황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할 때 페널티 텀을 추가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와 같이. 그러니까 L0 놈이 결국엔 0이 아닌 엔트리의 개수니까 이게 너무 커지지 않도록 페널티 텀을 주고 싶은 거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L0 놈을 이용해서 페널티 텀을 주면 그 objective function이 컨벡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L0 놈 대신 L1 놈이라는 이 컨벡스 서러게이트를 도입을 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통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라쏘 프로블럼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어떠한 스태티스티컬 세팅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라쏘 프로블럼을 푸는 게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을 어느 정도로 이제 잘 보완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제 sufficient condition이라든가 theoretical guarantee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었고, 네, 옛날에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거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좋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면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컨벡시티가 스페셜한가? 그러니까 왜 좋냐? 일단은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솔버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뉴메리컬 알고리즘으로 잘 풀리는 문제들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프라이멀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라든가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러니까 네, 많이 잘 알려진 방법 중 하나고, 뭐 first order 메소드 같은 것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second order 메소드도 있고, 근데 이제 네, 이런 이제 효율적인 방법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이 theorem 1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컨벡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의 로컬 미니머가 항상 글로벌 미니머가 된다. 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 굉장히 간단한데요. 보면 네, 그러니까 임의로 y를 잡고 네네.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이제 로컬 미니마라는 게 이게 대충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제 작은 레디우스가 존재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볼 안에서 이 x가 미니마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포인트 y를 잡아서 이 x와 y 사이에 그 선분을 고대해서 그 길이를 굉장히 짧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x가 있고 뭐 y가 멀리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잡은 이 반경 입실론 볼이 있으면 이거에서 근데 이제 굉장히 그 길이를 짧게 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만 오게 하는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아까 그 로컬 미니마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컨벡시티에 의해서 함수 f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고 나눠주면 이러한 부등식이 얻어지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미니마도 된다. 이게 theorem 1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벡시티가 특별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non-convex optimization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들 몇 개 살펴보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딥러닝 리더러처에서 많이 나오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그 학습 문제 자체가 그냥 항상 그 non-convex optimization이기 때문에 이 non-convex optimization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냥 투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예시를 살펴보면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레이어 하나 두 개를 통과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얻어질 때 이건 노이즈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 yi와 그다음에 그 w1 이제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저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고 w 트랜스포즈 w2의 트랜스포즈 xi, 이거와 얼마나 그 이제 그 가까운지에 대한 거를 그 척도를 최소화하면 이제 충분히 잘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풀고 싶은 거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항상,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 프로블럼 자체가 컨벡시티가 더 이상 이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잠시만요. 네, 만약에 그 이 objective function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 그러니까 그 글로벌 옵티마가 여러 개면 당연히 함수 자체가 non complex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미니마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음을 보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non complex인데,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거로부터 이제 여러 개의 그 똑같은 값을 가지는 글로벌 옵티마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보면 그러니까 그 퍼뮤테이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더 H인 퍼뮤테이션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응되는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그 로우 벡터들을 이 파일을 따라서 그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준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적어보면 그래서 그러면 뭐를 관찰할 수 있냐면, 이게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내적 형태로 적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이 인덱스에서 한번 그 퍼뮤테이션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J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앞에 그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형태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요놈과 요놈의 값이 항상 같다. 임의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즉 글로벌 옵티마가 여러 개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은 컨벡스가 아니다. 더 이상.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시가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놈인데, 보면 이제
어떠한 그 ground truth 매트릭스 M 스타가 있고 요놈의 랭크가 굉장히 작은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이제 어떤 그 노이즈가 낀 매트릭스를 우리는 관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엔트리 와이즈하게 입실론 IJ라는 노이즈가 끼어 있을 때 네.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 네,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봐야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M 스타를 M으로부터 복원해내고 싶은 게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풀고 싶은 건데 우리는 이제 그 랭크가 이제 그 각 디멘전보다 굉장히 작은 R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그 우리의 그 서치 스페이스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풀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원래. 아니다. 잠시만요. 원래 이런 이제 그 이런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풀고 싶은 건데 이게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랭크 X는 R이라는 컨디션은 그 이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그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좀 다루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상태는 이제 절대로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도 아니고 그래서 요놈을 이제 좀 이제 다루기 쉬운 형태로 변형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그 변수 매트릭스 X가 랭크 R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항상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X라는 그 파라미터 대신에 이 UV라는 페어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대신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네.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 원래 그 왼쪽에 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서치 스페이스가 그 자유도가 D1, D2였고 그래서 degree of freedom이 D1, D2였고 그 와중에 이제 그 rank X가 R이라는 조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다루기가 어려운 컨스트레인트에 반해 이거는 이제 그다음 컨스트레인트가 더 이상 없어지고 이 그 search space의 degree of freedom 또한 이제 그냥 D1R 플러스 D2R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R이 이 D1, D2보다 굉장히 이제 작다는 그런 low rankedness assumption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로 이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 low rank assumption이 주어져 있는 뭐 matrix factorization problem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이렇게 그 곱으로 분해가 되는 문제고 이제 그 중에서 노이즈가 끼거나 몇 개 이제 몇 개 엔트리가 유실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partially observed 그다음에 noisy-한 observe 그러니까 observed 데이터로부터 우리의 그 뭐라 해야 되지 ground truth 매트릭스를 복원해내고 싶은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매트릭스 컴플리션이라고 알려져 있죠.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로. 네. 그래서 매트릭스 컴플리션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랭크 어썸션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매트릭스의 프로덕트 형태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 이러한 이제 방법론을 그 이쪽 바닥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브롤 몬테이로 팩터라이제이션 어프로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많이 연구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어프로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거에 대한 배경을 살짝 살펴봤었고, 근데 이 문제 또한 당연히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요 놈이 이제 그 글로벌 옵티마라고 하면 이미의 그 이제 orthogonal matrix R by R orthogonal matrix R을 고려했을 때 이제 U 스타 R 그다음에 V 스타 R도 항상 글로벌 옵티마가 되거든요. 왜냐면 함수 값이 같기 때문이겠죠. 이제 R과 R 트랜스포즈가 그 캔슬 아웃이 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이제 non convex optimization 프로블럼이 된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거나 네, 코멘트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으니 이제 아마 이거 답이 제가 그냥 정확하게 기억 안 하는데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했을 때 모든 미니마가 로컬 미니마가 돼서 사실은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신기한 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아, 네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코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상 할까 하지 말까 고민했는데 잠시만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코멘트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저단 스토리를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 네, 이제 그 매트릭스 컴플리션이라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니다, 그냥 이것만 얘기해야겠다.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이걸 다시 적어보면 네, 이게 non-convex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했는데 요놈들이 이제 그 아까 글로벌 옵티마 같은 경우에 이제 다 그 orthogonal 매트릭스에 대한 시메트리 형태가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시메트리를 가지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봤을 때 그 랜드스케이프에 그 이제 좋지 않은 로컬 미니마, 즉 스퍼리어스 로컬 미니마 같은 게 그러니까 거짓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로컬 미니마가 글로벌 미니마도 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랜드스케이프를 좀 지오메트릭하게 살펴봐서 이제 그런 로컬 미니마들을 살펴보고 또한 이제 좋지 않은 점들 같은 경우에는 새들 포인트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새들 포인트들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컴플리션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브롤 몬테이로 팩터라이제이션으로 그 non convex formulation을 고려를 했을 때 그 이 문제가 그 스퍼리스 로컬 미니마가 존재가 항상 이제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증명한 논문이 Matrix completion has no spurious local minima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이제 그 되게 이런 시그널 프로세싱이나 이런 좀 이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프로블럼들 중에 몇몇 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non-convex optimization 프로블럼이지만 그 optimization 랜드스케이프를 조사를 해봤을 때 이런 spurious local minim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뭐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 같은 걸 이제 돌렸을 때 로컬 미니마에 빠졌는데 그게 그러니까 글로벌 옵티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이제 지오메트릭 퍼스펙티브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연구하는 거는 이제 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코멘트를 할 수도 있는데 시간상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제목이 밈처럼 됐어요. 밈처럼. 그래서 응? 스포리어스 뭐 포인트 스크래스 로컬 미니멈 이런 게 이제 밈처럼 돼갖고 응, 그 응. 논문 이후에 이제 다 그렇지, 이제 그렇지. 맞아. 뭐 맞아, 맞아. 뭐뭐 don't has 막 스포리어스 로컬 미니멈 막 이런 거 막 시리즈로 그냥 한 20개쯤 나왔고 맞아, 맞아, 맞아. 봤던 것 같아, 나도. 뭐 저런 거 말고도 뭐 되게 유명한 문제들, 뭐 페이스 리트리버이라던가 이런 문제들도 이제 저런 그 리스트 스퀘어 포뮬레이션을 했을 때 non-convex optimization problem인데 그것도 스프레스 로컬 미니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활발한 연구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 이건 그냥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미니멈과 맥시멈의 형태 이제 저런 미니맥스 형태로 표현이 되는 문제들을 네, 그냥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깊이 살펴볼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 뭐 한 가지 눈여겨볼 법한 거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제 그 유명한 GAN 같은 경우에는 간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 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미지를 생성해냈을 때 그 다음 이미지를 생성하는 놈을 잠시만요. 생성하는 놈을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를 이게 진짜 그 내추럴한 이미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두 플레이어들 간에 이게 투 플레이어가 되겠죠. 이제 그 코퍼레이티브 게임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은 이제 그 저런 미드맥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형태로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 GAN을 학습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포메이션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챕터 2에서 계속 다룰 내용인데 이제 그냥 그 오라클 컴플렉시티와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 때 뉴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텐데 그놈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성능을 가지는지에 대한 걸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소개하는 크가지 세 개의 컨버전스 개념이 있어요. 이제 보면 첫 번째는 그냥 컨버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그 아이터레이트의 그 시퀀스가 결국엔 수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으로 수렴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이런 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솔루션이 있는데 이 XT가 뭐 좋은 센스로서 이거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그냥 XT가 수렴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크게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컨스턴트 시퀀스를 고려하면 그건 항상 수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쓸모가 없는 이제 컨버전스 컨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포인트로 수렴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이제 수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대충.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컨버전스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타임 컴플렉시티 또는 아이더레이션 컴플렉시티 관점에서는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수렴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하는 개념이 이 컨버전스 레이트와 스피드.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수렴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가 있어요. 입실론이라는 이러한 타겟 액큐러시가 있을 때 우리의 그 시퀀스가 이 정도 정확도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아이더레이션을 돌려야 되는가,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주로 다룰 내용이 이제 이러한 그 타겟 액큐러시를 이제 어치브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질문이 필요한가, 어느 정도의 쿼리가 필요한가, 또는 그냥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그냥 컨버전스 레이트를 갖고 있는가. 사실 이 둘 중 하나만 이제 밝혀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컨버전스 레이지 이런 1 over 스퀘어 루트 t의 스피드로 수렴을 한다고 하면 요 놈이 이필론 내로 이제 도달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뭐 이상한데. 네. 이상하다. 이렇게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입실론 제곱분의 1 이상의 그 아이더레이션이 필요하다. 반복 횟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다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렉처 1이 끝났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으니 이제 렉처 2로 마저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이건 그냥 이것도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이제 바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어떠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을 때 요 놈을 분석하는 대상, 그러니까 요 놈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는지 분석하려는 대상을 좀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objective function f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가, 어떤 펑션 클래스에 속하는가. 그래서 그 속하는 펑션 클래스에 따라서 그 똑같은 알고리즘을 돌리더라도 이 성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뒤에서 쭉 살펴볼 건데 그 중 하나가 이 립시츠 컨티뉴이티, 즉 이 L-립시츠 펑션들의 클래스를 고려를 하는데 이거는 이 정의는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값의 차이가 어떤 이제 컨스턴트 팩터와 그러니까 컨스턴트 팩터가 있고 L이라는 그 다음에 그 두 포인트 사이에 L2 노음으로 바운드가 되는 경우겠죠. 그게 이제 엘리프스니스의 정의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리서치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 네, 이 리서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 두 번째 컨버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우리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시퀀스가 이 옵티멀 솔루션 X 스타로 이제 어떤 센서로든지 컨버전 하기만 하면 된다. 그거를 이제 만족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그 타임 컴플렉시티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 되거든요.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알고리즘이 이제 직관적이고 그냥 이제 간단합니다. 뭐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함수는 좀 제한적인데 이제 이런 D-디멘저널 큐브를 위해서 정의된 함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놈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문제인데 참고로 이거는 이제 L-립시츠 펑션이고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컨스턴트 입실론을 잘 잡아서 이 디멘저널 큐브를 그 디스크리타이즈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격자점을 대충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유닛 인터벌 안에 속하는 어떠한 이제 이거는 이제 디멘전 1인 경우에
그 유닛 인터벌을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거겠죠. 입실론이라는 간격을 가지도록 점들을 이제 이거를 디디멘저널로 확장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총 이제 점의 개수가 잠시만요. 네. 이만큼의 점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겠죠. 즉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서치 스페이스가 이 디디멘저널 큐브 이 전체 스페이스 중에서 몇 개만 딱 추려와서 그 점들에 대해서만 함수값을 이제 브루트포스하게 이제 조사를 한 후에 그 중에서 어떠한 점에서 미니마이즈가 되는지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바로 이 그리드 서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잠시만요. 네, 이런 파이나이트 셋 위에서 요 놈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브루트 포스 매너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겠죠. 그만큼 계산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의 이제 개런티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엘립스 펑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미니멈 밸류를 조사를 해도 이 진짜 미니멈 밸류 F 스타로부터 뭐 그렇게까지 멀게 얻어지진 않는다. 입시론을 굉장히 작게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D도 좀 클 수가 있고 L도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입실론을 작게 잡을수록 당연히 이 컴플렉시티는 늘어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그 컴플렉시티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은 굉장히 간단해요. 잠시만요. 네, 일단은 이 f가 그 엘립스 펑션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컨티뉴어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디디멘저널 큐브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셋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어떤 이제 글로벌 옵티멈이 존재할 거고 그걸 X 스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파이나이트 셋을 생각하면 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여러분 중에 뭐 한 이쯤에 이게 X 스타가 존재한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그 반경이 이 입실론 스퀘어 루트 D만큼 안으로 이제 가둘 수가 있다. 뭐 당연하겠죠. 그거는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요놈이 이제 엘립시니스에 의해서 이렇게 바운드가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아까 요놈이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하면 그냥 바로 얻어지게 되는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바운드이고. 그래서 이 그리드 서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실론을 이제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러니까 작게 잡으면 잡을수록이군요. 그 우리가 원하는 함수 값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뭐 델타 옵티멀 솔루션을 얻는 건 항상 가능하겠죠. 입실론을 충분히 작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알고리즘은 이제 컨버전스 자체는 보장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만큼의 그 쿼리 컴플렉시티가 요구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우리가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한 케이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즉 이 D가 굉장히 큰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면 입실론을 작게 하면서 작게 할수록 늘어나는 쿼리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컴플렉시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룰 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제시했을 때 그거의 속도, 컨버전스 스피드, 컨버전스 레이트를 어떻게 이제 좀 포멀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 앞에 그 그리드 서치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는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피드를 어떻게 포멀하게 정의할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 흔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theoretical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많이 이용하는 접근 방식이 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잘 알려진 알고리즘들로부터 어떠한 폴리노미얼 타임 리덕션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요놈이 대충 어떤 그 뭐 클래스에 속하는지는 분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요놈이 진짜, 그러니까 요놈에 대한 좀 타이트한 컴플렉시티 애널리시스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자세하게 뭐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관점은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모델,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더 당연히 좀 고려되어야 할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번의 쿼리, 그러니까 쿼리라는 건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돌리면 업데이트 룰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데이트 룰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함수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 그 예를 들어서 xt에서의 그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그레디언트 값을 내뱉도록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xt라는 거를 주면서 그럼 이 점에서의 이 스테이트에서의 그 우리 objective function의 gradient는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에다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몇 번의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게 이 오라클 컴플렉시티, 쿼리 컴플렉시티라는 개념이 될 거고, 네, 그래서 그 좀 제너럴한 모델을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모델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고려하고 있을 때 러너라는 이제 놈과 오라클이라는 놈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라클은 그 objective function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너가 이제 오라클한테 우리의 현재 스테이트, 그러니까 x라는 점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이 오라클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점에서의 뭐 함수값 또는 뭐 그레디언트 값, 뭐 좀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퍼스트 오더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까지만 알면 되겠죠. 근데 뭐 뉴턴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드 오더 메소드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헤시안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에게 요구하는 이런 이제 도대체 몇 번째 그 미분까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러너가 요놈에 대한 정보를 오라클한테 줬을 때 받아야 하는 정보가 뭐 fx도 있고, 요놈도 있고, 요놈이 이제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n까지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nth order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radient descent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first order 메소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그 첫 번째 오더 그레디언트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러너와 오라클 간에 이제 질문을 주면,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델을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블랙박스 모델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입실론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만족을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프록시미티가 입실론 내로 가로지게 한다던가 뭐 이런 센스들 여러 가지 센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러한 센스들 여러 센스들 중에서 이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얻는 데까지 도대체 몇 번의 이제 몇 개의 쿼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이 어퍼 바운드 퍼스펙티브는 그러니까 어떠한 펑션 클래스 그러니까 그 임의의 펑션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objective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쿼리를 던지면 이 모든 함수들에 대한 입실론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이 알고리즘, 이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의 이 펑션 클래스에 대한 어퍼 바운드가 될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 놈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만큼의 이제 쿼리가 주어졌을 때 이 쿼리로 도저히 그러니까 항상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즉 그 예외 상황이 되는 어떤 object function f가 그 클래스 내에서 존재함을 밝히면 그게 이제 lower bound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쿼리로는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걸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옵티멀 메소드이다 이런 개념을 다루려면 미니맥스 옵티멀이다 이런 걸 다루려면 이제 그 필요한 쿼리 수의 어퍼 바운드를 구하고 이제 인포메이션 theoretic lower 바운드를 구했을 때 이 두 가지 바운드의 오더가 매치가 되면 그때 이제 그 알고리즘을 미니맥스 옵티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함수 클래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펑션 클래스가 달라질 때마다 새롭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L 스무스 펑션 컨벡 그러니까 L 스무스이고 컨벡스인 펑션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L 스무스이고 뭐 strongly convex인 펑션들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펑션 클래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클래스들마다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충 블랙박스 모델에 대한 개념은 설명이 된 것 같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거나 뭐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간단한 성질들 몇 가지 소개를 할 건데 굉장히 이제 좀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은 결과들이라서 이제 증명은 굳이 다 하진 않을 거고 그냥 대충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하이퍼플레인 세퍼레이션인데 보면 이제 이 두 컨벡스 सब셋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디스조인트한 경우예요. 그러면 요놈을 이제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어떤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 하이퍼플레인 세퍼레이션 티어럼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한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고 이걸 증명은 뭐 따라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냥 좀 귀찮아서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upporting hyperplane theorem은 이 separation hyperplane theorem이 이제 좀 그냥 한 가지 그냥 consequence인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어떤 convex x가 있고 그 바운더리 포인트를 잡았을 때 이제 거기서의 접평면이 존재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네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supporting hyperplane theorem의 내용이었고, 잠시만요. 뜨는 거 없나? 참고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 꼭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잠시만요. 뭐 일반적인 깔릴 수도 있겠다. 노음드 벡터 스페이스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로컬리 컨벡스, 토포로지컬 벡터 스페이스, 뭐 굉장히 이제 이건 좀 추상적이고 굳이 여기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비슷한 결과들을 다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뭐 함바너 theorem이라는 굉장히 이제 함수 해석학이라는 분야에서 잘 알려진 정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비슷한 결과들을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고 좀 일반적인 스페이스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ubgradient라는 개념을 소개할 건데, 이 subgradient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objective function이 항상 differentiable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점들에서도 뭔가 그레디언트와 비슷한 개념을 다루고 싶은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걸로부터 이제 subgradient가 되는 건데, 이제 subgradient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first order condition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differentiable 펑션이 컨벡스하다는 것과, 이 경우는 이제 differentiable 한 경우인데, 이런 first order 컨디션의 모든 점들의 페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과 동침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대신에 어떠한 다른 벡터를 집어넣어서도 이런 first order 컨디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그게 subgradient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subgradient는 그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점들에 대해서는 꼭 유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되게 이런 스무스한 컨벡셋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의 노멀 벡터가 유일하잖아요. 근데 어떤 좀 싱귤러리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컨벡셋에 대해서는 노멀 벡터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접선이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이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에피그래프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에피그래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싱귤러리티가 있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퍼런시업을 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는 이 서브그레디언트가 꼭 유일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그래서 이미의 도메인 안에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그 이제 서브그레디언트가 존재하면 이 함수는 항상 컨벡스 펑션이다. 그러니까 그냥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과 어떤 함수가 이 모든 점들의 도메인에 대해서 그 서브그레디언트가 존재하는 것과 동치해요. 이게 디퍼런시able 케이스에 대해서는 서브그레디언트가 항상 그냥 이제 원래 센스에서의 그레디언트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서브 디퍼런셜이 원소가 하나라는 뜻이겠죠. 뭐 아무튼 이제 그거랑 동치가 된다. 즉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만족하는 벡터가 존재하는 것과 동치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벡스 펑션이고, 이게 f가 컨벡스 펑션이고, 인테리어 포인트 x를 잡았을 때 그 포인트에서의 서브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 이게 좀 더 제너럴하게는 렐러티브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게 이 앰비언트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인테리어인데, 그 전체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보지 않고 좀 국한지어서 어떠한 이제 좀 차원이 한 단계 낮은 어떤 이제 하이퍼플레인의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잡았을 때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에 대한 인테리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X의 아파인 헐에 대한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sub differential이 non-empty다 이런 게 증명이 되어 있고, F가 컨벡스이고 디퍼런셜을 하면 그레디언트는 이제 sub differential에 속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유일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sub gradient에 대한 프로퍼티이고, 여기 이제 에피그래프에 대한 게 이제 나오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 서브그레디언트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게 결국에는 에피그래프에서 이 앞에 그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하는 것과 동치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이런 그림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함수에서 어떠한 이제 컨벡스 펑션의 그 서브그레디언트가 존재함을 증명하기 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제 그 에피그래프에서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을 적용을 해서 그다음 어떤 적절한 그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거로 이제 귀결이 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꼬였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섹션 2가 끝났고요. 렉처 2가. 혹시 여기서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으니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쓰이는데 다는 절대 못할 것 같네요. 일단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렉처 3에서 다룬 내용이 일립소이드 메소드인데 이제 이 일립소이드 메소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원 디메저널에서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것을 고차원으로 확장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 이제 바로 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Analog of Binary Search in R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이제 리마인드를 해보면 뭐 이런 라인 세그먼트 A, B가 있을 때 이 안에서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옵티멀 솔루션을 찾고 싶을 때는 결국에는 뭐 디바이드 앤 컨커랑 되게 비슷한 센스인데 이러한 이제 하프 포인트를 찾아서 여기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고 그 다음에 이 인터벌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고 그리고 이 두 결과를 비교하는 그다음 이제 두 가지 작은 문제로 분할을 해서 풀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하게 이제 이 일립소이드 메소드는 차원을 올려서 이런 이제 D디멘전al 일립소이드 안에서 비슷한 걸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반으로 쪼개서 이걸 센터로 가면 이 반으로 쪼개는 것도 이제 적절하게 잘 골라줘야 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반으로 쪼갰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두 결과를 종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다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라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디멘저널 일립소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라인 세그먼트는 그냥 적당히 이제 분할해줘도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세그먼트를 중점에 대해서 나눠줘도 똑같이 라인 세그먼트가 나오는데 이게 차원이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면 타원을 반으로 쪼개면 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당연히 일립소이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양이 보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쉐입이 이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일립소이드에서 뭔가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풀기 좋은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해야 이제 문제를 분할해서 풀어도 이제 서치 스페이스만 줄어들 뿐이지 뭔가 알고리즘의 변형이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그 모양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약간 이슈가 생긴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이 빨간색으로 나눈 이 하우프 일립소이드를 포함하는 어떤 좀 작은 잠시만요.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별로긴 한데 뭐 이러한 이제 좀 이 원래 검은색 일립소이드보다는 부피가 그 확 유의미하게 작은데 이 빨간색 부분에 확실하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일립소이드를 이제 잡을 수 있음을 보일 수가 있으면 기하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절반으로 쪼개진 하프 스페이스를 포함하는 일립소이드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해주면 되니까 반복해서. 그래서 이 렘마 1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주어진 일립소이드 입실론 제로가 있을 때 이거를 임의로 쪼개요. 그러니까 임의의 이게 이제 이 하이퍼 플레인의 노멀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W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으로 쪼갠 놈, 뭐 여기서 빨간색이나 뭐 파란색이 되겠죠. 이거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부피가 이런 식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그런 일립소이드가 존재함을 보이는 게 이 렘마 1에서 하는 일입니다. 식은 좀 복잡해요, 되게. 증명이 직관적인데 그냥 식이 좀 더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아무튼 이제 렘마 1에서 하는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건데, 근데 일단은 증명을 원래는 이제 좀 직관적으로 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좀 지오메트릭한 렘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는 게 이제 담기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립소이드 메소드를 드디어 소개를 하는데 이제 보면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뭐 그냥 간단히 이런 형태입니다. F는 컨벡스 펑션이고요. 네. 그래서 이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고 싶은 건데 이 일립소이드 메소드가 어떻게 되냐? 잠시만요. 네. 설명을 하자면 이제 첫 번째 이니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스텝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제 그냥 일립소이드를 반복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제 핵심인데, 첫 번째 일립소이드는 그냥 이 우리의 도메인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 그냥 바운디드 도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디드 도메인 케이스에서 네. 그냥 레디우스가 아닌 보디다. 엘립소이드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잡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각 t에 대해서 이 업데이트 룰을 적용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입실론 t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입실론 t 플러스 1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잡느냐, 이게 문제겠죠. 어떻게 잡느냐. 일단은 이 ct가 뭐냐면 이 ct는 그 일립소이드 입실론 t의 센터라고 이제 센터입니다. 그러긴 이제 이 센터가 우리의 도메인 X에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네,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X가 있으면 CT가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엄밀히 말해서 이제 바운더리 있는 게 아니라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비슷한 느낌으로 될 수 있도록 이 노멀 벡터를 잡아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런 세퍼레이션 오라클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CT와 이 우리의 도메인 X 간의 세퍼레이션을 이제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CT가 센터가 X에 속할 경우에는 이제 WT를 그 함수 F에 CT에서의 그 서브그레디언트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WT 그 어떤 하이퍼플레인을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을 쪼개려고 하는 건데 지금 원래 일립소이드 입시론 T를 이걸 쪼갤 때 어떠한 노멀 벡터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업데이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반을 쪼개고 이제 아까 그 렘마 1을 적용해서 그 부피가 뭐 이런 식으로 유의미한 팩터로 감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으로 쪼개진 리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새로운 일립소이드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알고리즘에서의 마지막 업데이트 룰 파트가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나가는 게 일립소이드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이 이제 뭐냐면 그 우리의 서치 스페이스가 결국에는 이 반을 쪼갠 영역이 될 건데 그것 때문에 부피가 지금 유의미하게 줄여져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옵티멀 솔루션이 남아있는 쪽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슈링키지가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점점 줄여 나가지겠죠. 그 서치 스페이스가. 근데 이제 그 부피가 유의미하게 계속 반복되어서 줄여 나가질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결국에는 T번 반복하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볼의 부피니까 그냥 뭐 컨스턴트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한 속도로 줄여 나가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도 이런 속도로 얻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Theorem 1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이제 간단히 보면 그래서 X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운디드 볼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X의 그냥 바운디드 리전 그러니까 바운디드 도메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운디드 도메인이고 그다음에 fx가 함수 값이 b로 바운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일리소이드 메소드는 이와 같은 이제 익스포넨셜한 속도로 우리가 원하는 엡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이 Theorem 1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우리의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일립소이드 메소드를 통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D 스퀘어 팩터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건 디멘전 디펜던트한 컴플렉시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지면 그러니까 그 디멘전이 애초에 굉장히 컸으면 우리 이 일립소이드 메소드는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그만큼 필요한 코디 수가 그러니까 기하급 수적은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디멘전 디펜던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이제 그 잘 알려져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제 그거의 그 컨버전스 레이트를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레이트를 분석하면 이 일립소이드 메소드랑은 다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펑션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 디멘전 디펜던스 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RD의 디멘전이 엄청 커진다 하더라도 전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우리의 그 컴플렉시티 퍼포먼스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립소이드 메소드는 결국에는
작은 디멘전의 경우에는 뭐 꽤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디멘전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디멘전 디펜던스 이슈 때문에 안 좋아진다.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을 좀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의 증명은 사실 여기 그 일립소이드 메소드의 퍼포먼스 증명 방법이 뒤에서는 그닥 쓰이질 않아서 네, 굳이 증명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여러 번 나오는 증명 테크닉이 있으면 다시 눈여겨볼 법한데 그런 증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아무튼인데 이런 식의 퍼포먼스까지는 얻을 수 있다. 일립소이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직관적인 알고리즘이죠. 그냥 바이너리 서치의 익스텐디드 버전이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일립소이드 메소드에 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렉처 3까지 뭐 질문이 있거나 커멘트 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으니 렉처 4, 그러니까 렉처 4부터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다루거든요. 제 생각에 오늘 렉처 4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서 일단 렉처 4까지는 해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렉처 4부터는 그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의 증명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의 그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게 결국에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리터러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엔간하면 좀 되짚고 넘어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굉장히 우리가 친숙하죠. 그냥 이런 업데이트를 가지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F는 당연히 디퍼런셜을 해야겠죠. 이 경우는. 그리고 디퍼런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러닝 레이즈는 각 그 스텝마다 변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뭐 고려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컨스턴트 스텝 사이즈, 컨스턴트 러닝 레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네, 이제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언 뭐 알미줄 컨디션이라는 좀 잘 알려진 그러니까 어떻게 러닝 레이스를 그 스텝에서 잘 고를 건지에 대한 컨디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냥 컨스턴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다, 하지 말고. 어떤 컨스턴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 벡터를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줄여 나가면서 언제 우리의 그 스텝 사이즈 러닝 레이트이 좀 바람직한 러닝 레이트인가 이걸 이제 좀 유연하게 이제 항상 그 조사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미적 컨디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 렉처에서는 그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러닝 레이트를 각 스텝마다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이 fx라는 함수를 xt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퍼스트 오더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 x와 xt 사이의 그 거리 텀을 고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proximity 텀으로 적절하게 regularization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좀 그 이전 스텝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 스텝이 그러니까 XT와 XT 플러스 1 사이의 거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그걸 조절해주는 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그 다음 스텝을 이제 고르는 게 결국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일립소이드 메소드와 비교해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어드밴티지가 바로 이 컨버전스 개런티를 분수가 됐을 때 디멘전 인디펜던트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를 또 이제 되새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립소이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적어보면 이러한 그 아이더레이션 컴플렉시티가 요구가 되었으나 그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디멘전에 디펜드하는 텀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좀 고차원 문제를 다뤄야 될 경우에는 훨씬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냐면 그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이 당연히 전체 스페이스가 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러한 업데이트 룰이 항상 뭐 RD에는 속해 있겠죠. 그래서 뭐 딱히 걱정할 이슈가 없는데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objective 펑션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X 도메인이 전체 스페이스가 아닌 경우, 뭐 바운디드 도메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YX 플러스 1은 이 도메인에 속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X로 그러니까 우리 도메인 X로 집어넣는 작업을 추가해 준 게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주고 두 번째 프로젝션 스텝. 네, 이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알고리즘을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하고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와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objective 펑션의 도메인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디퍼런셜을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디퍼런셜을 하지 않은 경우를 다루려면 이 그레디언트 메소드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와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제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와 프로젝티드 이제 그 그레디언트 대신에 서브 그레디언트를 집어 넣어주는 알고리즘 베리언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보면 그레디언트 대신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XT에서의 그 서브 그레디언트 GT를 이제 원래 그레디언트 자리에 집어 넣어주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거 대신에 GT를 넣어주면 그게 그냥 이제 프로젝트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에서 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 서브 그레디언트를 다뤄야 되는 게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그 디퍼런셜을 해야 된다는 컨디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쓰이는 두 가지 이제 좀 테크니컬한 결과가 있는데 보면 네, 이 그림이 굉장히 렘마 원의 결과를 기하학적으로 직관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y의 프로젝션 텀과 x가 이루는 이제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의 프로젝션과 y가 이루는 벡터가 있겠죠. 그 두 벡터 간의 각이 둔각이 된다라는 게 바로 렘마 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둔각을 이룬다. 이 그림으로만 봐도 둔각이죠. 네. 뭐 아무튼 이런 기하학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엄밀한 측면은 굉장히 쉬워요. 보면 그냥 이제 z를 그냥 y의 프로젝션이라고 두고 그러면 이 x의 컴플렉시티에 의해서
이 Z와 X 사이에 라인 세그먼트는 당연히 그 원래 도메인 X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 프로젝션의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Y의 프로젝션의 의미 자체가 이게 정의잖아요. 이 참고로 여기서 이러한 프로젝션이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X가 closed convex subset이 되어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projected gradient 메소드나 projected subgradient 메소드를 다룰 때는 우리의 도메인이 closed convex subset인 경우를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제 프로젝션이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게 그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클러스트네스가 일단 필요한데, 아무튼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어서 일단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언급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쓰이는 게 그거겠죠. 그 Z가 Y의 프로젝션이니까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 도메인의 점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Y와 Z 사이의 거리는 이 요놈도 이거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거와 Y의 거리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항상 성립하겠죠. 근데 이게 모든 람다에 대해서 0과 2 사이에 있는 람다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 렘마 1이고, 이 렘마 2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가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뭐 그림으로 보면 당연한데 이것도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요놈이 아까 0 이상임을 렘마 1에서 증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이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항상 성립하고 이게 코로리 1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컨벡스이고, 그러니까 컨벡스이고 L 립시침 펑션 클래스에 대해서 엄밀히 말해서는 프로젝티드 서브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떠한 이제 컨버전스 레이스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게 이 섹션 4.3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일단 뭐 엘립시스의 정의는 앞에서 다뤘으니 넘어가고, 보면 이제 이 렘마 2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f가 주어진 함수가 L립시인 경우에는 모든 서브그레디언트의 L2 놈은 L로 바운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컨버스하게 이 인테리어 도메인의 인테리어에서 가지는 모든 서브그레디언트들의 L2 놈 잠시만요. 네,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모든 도메인의 점들에서 가지는 서브그레디언트의 L2 놈이 L로 바운드가 되면 그 함수는 엘립시이고, 반대로 그 함수가 엘립시일 때는 그 컨버스가 성립을 한다는 건데, 그 컨버스가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건 아니고 인테리어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성립을 한다. 그게 렘마 2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증명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제 정의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라서 뭐 디테일을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theorem 1을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건 이제 잠시만요. 네.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 X가 도메인이 closed convex subset이고
이게 convex 그다음에 L 립시츠 펑션 이거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빼먹었는데 이제 이게 렉처 노트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애초에 결과에도 R이라는 텀이 나오는데 이 R이라는 텀에 대해서 뭔가 좀 정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이 X의 다이아미터가 R로 바운드가 된다. 그러니까 X가 그냥 애초에 바운디드여야 한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 X가 컴팩트 컨벡스 업셋이 된다는 겁니다. RD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프로젝티브 서브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프로젝티브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를 돌릴 건데 어떠한 이제 컨스턴트 그 스텝 사이즈를 구별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그래서 t가 뭐냐면 몇 번 반복할 건지 우리가 알고리즘을 그 t고 이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X 스탄에 있어 옵티멀 솔루션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걸 증명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바로 얻어지는 게 그렇다면 이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갖기 위한 아이터레이션 컴플렉시티는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만족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쿼리를 주면 그러니까 이거 이상만큼 반복을 해주면 우리의 이제 프로젝티브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는 항상 예외 없이 이 펑션 클래스에 대해서는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면 되겠죠?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일단 이런 이제 서브그레디언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서브그레디언트의 정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니퀄리티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다시 되새겨 봐야 될 게 우리의 업데이트 룰이 이거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룰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스텝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GT는 여기서 이거 이미 바로 나오겠죠. 이걸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이 아이덴티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YT 플러스 1과 X 스타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이제 XT 플러스 1 그러니까 XT 플러스 1이 어떡하냐 YT 플러스 1의 프로젝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XT 플러스 1과 X 스타 사이에 이제 디스턴스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아까 그 코럴리 원을 적용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운드가 되고 이제 여기에
xt-yt 플러스 1은 에타 gt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f가 L 립슈징을 알고 있으니까 요놈은 항상 L로 바운드가 됨을 아까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얻어지는 부등식은 그냥 글씨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텔레스코핑이 가능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걸 t는 제로부터 t-1까지 다 더해주면 우리는 2분의 에타 L 제곱 t 플러스 네 x 제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제 결국에 도메인 x가 그 다이아미터가 r로 바운드가 되어 있다 했으니까 이 놈은 당연히 r로 바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얻어지는 식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변은 이 f가 컨벡스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젠센 이니퀄리티를 한번 적용해주면 바로 얻어지는 게 이거가 될 거예요. 컨벡시티에 의해서 자 이렇게까지 얻어졌고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우변을 가장 최소화하는 놈을 우리가 스텝 사이즈를 잡은 거거든요. 컨스턴트 스텝 사이즈로. 그게 바로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대입하고 t로 나눠주면 양변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아까 이 결과가 바로 얻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의 이 결과는 증명이 됐고 아까 요 놈으로부터 그 이와 같은 컴플렉시티 정도면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을 항상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 이 식은 D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일립소이드 메소드는 디멘전 디펜던트 하지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디멘전 디펜던트 하지 않다. 즉 디멘전 인디펜던트 하다. 근데 이제 이거 단점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D에 대해서는 디펜드를 하지 않지만 이 입실론, 이 작아지는 거에 따라서는 일립소이드 메소드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이 퍼포먼스보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실론이 작아지면 당연히 로그 1 오버 입실론의 커진 속도보다 그냥 1 오버 입실론 제곱의 커진 속도가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 요 놈과 요 놈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 사이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코멘트는 이 프로젝션 스텝을 항상 거치는데 이 프로젝션을 계산하는 게 엄청 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우리의 도메인이 여러 가지 리니어 이니퀄리티의 컨스트레인트 형태로 적혀져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젝션을 구하려면 결국 리니어 프로그램을 항상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디멘전이 커지면 굉장히 또 이 스텝이 느려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왜냐면 리니어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푸는 건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 같은 거나 푸는 게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그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그냥 몇 번 쿼디 컴플렉시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좋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컴퓨테이셔널 그러니까 전체적인 타임 컴플렉시티 관점에서는 이 프로젝션 스텝이 굉장히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게 이 코멘트였고 이제 두 번째 코멘트는 우리가 시작할 때 스텝 사이즈를 이 t 그러니까 몇 번 이 우리의 알고리즘을 반복할 건지 그러니까 몇 번 돌릴 건지에 대한 거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걸 토대로 그 컨스턴트 스텝 사이즈를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입실론, 그러니까 원하는 성능에 따라서 요놈이 항상 바뀌어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t가 애초에 이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 t가 입실론에 따라서 항상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고자 하는 문제마다 스텝 사이즈가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애초에 이러한 그 몇 번 반복할 건지에 대한 그 라지 T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고 각 스텝마다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는 더 이상 아니지만 값은 변하지만 그냥 굳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애큐러시 입실론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항상 고정된 스텝 사이즈를 주더라도 우리는 항상 비슷한 결과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는데 이제 엄밀하게 적어보면 이와 같은 그 러닝 레이스를 줬을 때 이 프로젝트 서브그레이던트 메소드는 이와 같은 부등식 아까는 이제 이거였죠? 근데 뭐 그것보다 2분의 3배만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애큐러시를 얻어내는 그 오더에는 전혀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똑같이 증명해주면 돼요. 비슷하게. 혹시 이 래퍼는 어디서 보셨나요? 사실 저 매번 그 궁금해서 그러니까 루트 T의 비례 이거 항상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부등식의 래퍼. 래퍼 이건 제가 그냥 직접 증명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나중에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아, 항상 네네. 궁금했어요. 네네.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거 직접 증명했고 증명은 정말 비슷한데 뭐 애초에 이걸 증명할 걸 그랬나? 뭐 일단은 네, 나중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우리는 지금까지 컨벡스 엘립스 펑션에 대해서 다뤘고 이번에는 그 컨벡시티를 좀 강하게 해서 엘립스 스트롱리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롱리 컨벡스가 뭐냐? 뭐 일반적으로 다들 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정의로 채택하기보다는 요 놈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좋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가장 제너럴한 데피니션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동치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요 놈이 컨벡스 하자는 거에서 이제 패널라이즈를 해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도 요 놈이 컨벡스가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 놈보다는 더 컨벡스하다 F가. 그러니까 좀 상당히 생각보다 좀 좋은 함수죠. 그냥 컨벡스 펑션보다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컨버전스 레이트도 더 빨라요. 좀 더 이제 좀 좋은 함수라서. 그래서 이제 그 스트롱 컨벡시티에는 이제 이와 같은 동치 조건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이 두 가지 동치 조건은 그냥 잠시만요. 원래 이제 미분 가능한 케이스를 봤을 때 요놈이 컨벡스한 거랑 아까 설명드렸었지만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거는 항상 동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 first order 컨디션을 그냥 요놈에 대해서 적용해주면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fy 마이너스 알파 오버 2에 뭐 이렇게 되면 될 거고 뭐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서 식을 쭉 정리해주면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요거랑 동치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헤시안 매트릭스가 요 놈보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하자면 이 헤시안 매트릭스에서 요 놈을 뺀 게 항상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 요랑 동치입니다. 네, 직관적으로 다 그냥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결과고. 자, 이제 theorem 2만 남았고요. 증명 하나 다 적은 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부등식 비슷하게 출발하는데 이 텀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트롱 컨벡시티에 의해서 추가된 텀인데 그냥 이 요놈을 적용해주면 나오는 식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되게 매니플레이션을 해주면 돼요. 아까 그 GT 업데이트 룰을 다시 적어보면 이거였고 이거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GT는 이거였잖아요. 이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아이덴티티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이거일 텐데 이놈이 항상 이것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반대로 바운드가 되고 네 그렇게 하면 이 식까지 얻어지고 그 다음에 남은 텀이 뭐 아까 이런 텀이 있었죠? 이런 텀이 있었는데 이 저희 함수가 지금 L27이기 때문에 요 놈은 2분의 에타 L 스퀘어도 바운드가 된다. 그게 이 텀이고요. 네 그리고 이 뒤에 텀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주면. 그리고 잠시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네요.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그 러닝 웨이트이 변하게 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펴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것도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주면 뭐 바로 여기까지 얻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이걸 뭔가 아까도 텔레스코핑이 되도록 되게 잘 조정을 해줬었잖아요. 이번에도 텔레스코핑을 할 수 있도록 매니플레이션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S를 양변에 곱해주면 네, 이렇게 될 거고 이게 SS-1이고 그러니까 이게 S에 대한 텀이고 이거는 S 플러스 1을 대입한 텀이잖아요. 결국엔 이 텀 간에 이 두 텀 간에 텔레스코핑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또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텔레스코핑 돼서 이 텀만 남고 이건 당연히 0 이하기 때문에 요 놈만 남겠죠. 그리고 아까 했다시피 이 좌변에는 그 젠센 이니퀄리티를 한번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적어보면 이것들을 다 더하면 t에 t 플러스 1 오버 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이제 웨이트를 잘 줄 수가 있겠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썸이 전부 1이니까 뭐 여기서 그냥 젠센 분식 적용해주면 이거와 이렇게 되겠죠. 네, 결국 이거 좌변으로 넣어주고 이제 t 플러스 1 오버 2를 나눠주면 우리 원하는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입실론 옵티멀 솔루션 얻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쿼리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고 요놈이 이제 결국에는 1 오버 2가 되겠죠. 원래 그 스트롱 컨벡시티가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컨벡스고 하지만 but not strongly 컨벡스한 케이스에서는
요만큼의 쿼리 컴플렉시티가 필요했고 좀 더 강력한 컨벡시티가 주어지는 경우, 즉 strongly convex한 경우에는 이게 improve가 이루어져서 원오버 엡실론만큼의 쿼리만 줘도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개 다 전부 디멘전 인디펜던트하다는 특징이 있겠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립소이드 메소드에 비해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가지는 좀 주목할 만한 장점이었고, 그렇게 해서 Theorem 2의 증명도 끝났고 렉처 4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녹화 종료할게요.